예,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당돌한 뉴스, 당돌이 대변인 김백원 위원장 신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월 당돌한 뉴스에서 우리가 오늘 당원들과 함께 얘기할 내용은 2021년이 밝은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나머지 지금 11개월 2021년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위원장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 정세 전망. 근데 이게 저희 당원들이 함께 같이 꼭 고려해 볼 바는 우리의 눈으로 보자. 남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힘에 근거해서 남은 11개월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 함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그 정확한 해설을 우리 신건수 위원장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해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정당이니까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죠?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요 3박자를 알면 11개월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지는 것보다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이 길어져야 되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 조금 짧아서 그러면 정치 정세와 관련돼서 뭐 일단 큰 틀에서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맥을 한번 짚어주세요. 그 올해 주요한 정치 우리 일정 관련해서 잠깐 좀 짚어볼게요. 4월 7일 날 보궐선거 그리고 7월 달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죠. 그래서 예비후보가 7월이면 벌써 대선 예비후보가 등록될 예정이고요. 주요 정당들 중에서는 민주당은 9월까지 대선 후보 선출이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11월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진보 민중 진영을 대표하는 우리 진보당은 9월 정책당대회 때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좀 마무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4년이 이제 다 돼가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이제 보궐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진보당에서는 부산시장 후보, 그 다음에 울산 남구청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 파주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진보정당의 대표 정당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후보가 지금까지 나올 계획이 없고요. 특히 부산의 노정현 후보는 주한미군기지 세금실험실을 폐지할 것을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17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17만 명이라고 하는 서명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호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가 자주통일 의제를 좀 전면에 내걸고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만큼 이렇게 지지를 받는지 저는 그거를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울산 남구청장 선거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울산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적폐 세력이죠. 적폐 정당 부활에 대해서도 견제 심리가 있어서 울산 지역에 있는 진보 정당, 울산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진석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표심이 민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올 계획은 2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득표율을 좀 상향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또 민심의 변화를 영남 지역, 특히 노동자 밀집 지역인 영남 지역의 민심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진보 정치 대표 선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울산에서 진보 정당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가? 이것은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과 복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흐름들 이걸 확인할 수 있겠다. 특히 보궐선거의 이런 득표율이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여러 가지 수의 진보 정당들이
지금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 또 여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불평등 타파를 좀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송명석 후보가 얼만큼 선전할지가 네. 내년 지방선거에 예상해 보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 당원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좀 당력을 좀 집중하는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 정세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이 얼만큼 약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정세를 예상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대선 국면에서 우리 진보 민중 진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 선출이 됐는데 우리 양경수 위원장의 첫 번째 공약이 11월 총파업이 사업장별 요구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11월 정치 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함께 걸고 총파업을 벌이는 거고 진보 민중 진영도 그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 민중 총궐기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11월 민중 총궐기가 얼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진보 민중 진영의 대선 개입력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정세를 하반기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11월 민중 총궐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전체 진보 민중 진영이 얼만큼 힘있게 참여하고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만큼 발휘되는가가 올해 진보 민중 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정세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 정당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선거에서 그 집권을 하고 그리고 의석수를 차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그 사회의 흐름을 한번 뒤바꿔놓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2016년에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게 될 단초를 마련했던 부분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통해서 그것이 마련될 때 있었던 그 계기가 됐었는데 요번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에서 뭔가 큰 역할들을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간선상에 있는 것이 이제 11월 총파업이라고 보여지고 그 총파업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수 언론이 거기에 대한 맹렬히 폭격을 하고 있는 이 형태 이것이 사회적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닌 것이고 진보당이 거기서 또한 자기 역할들을 또 다 해서 대선에서 큰 승리를 우리 민중들에게 안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9월 달에 정책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으로 확정지면 우리 그 대선 후보가 진보당의 대선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중 총궐기를 호소해서 진보 민중 진영의 총궐기를 성사시켜내서 민주노총 총파업, 진보 민중 진영의 총궐기 중심에 진보당 대선 후보가 서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형국. 그걸 통해서 우리 진보당도 대선 후보도 부각이 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세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있는 이 민주노총 투쟁, 우리 진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내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보당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명쾌한 해설을 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